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장에서는 잠시 쉬어갔다가 다시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락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국제유가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수요 파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6개월 연속해서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악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원유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좀 증가시켰고, 그리고 올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원유 수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유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는 그런 모습에서 수요가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주식 시장은 잘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아마 올해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거의 판단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됐고, 지금 중국 쪽의 수출 얘기를 방금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무마했던 게 IMF에서 올해 5.4%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년에 4.6%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성장치보다는 0.4%포인트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영향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스타트업 기업 위워크가 파산 신청했죠. 지금 공유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68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게 최고가 118달러까지, 그때 120달러까지 목표가 잡았었는데 한 2달러 조금 모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6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우버도 10월 말에 제가 실적 발표 11월 7일 날 하니까 매수하자 10월 24일 날 방송 드렸는데, 지금 공유경제 안 좋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좋게 되면은 다 무너질 때 대표 기업들은 살아남아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지금 한 20% 정도 상승했는데 목표가 제가 50달러까지 봤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가고, 오늘 밤에 이제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EPS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과연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 디즈니 테마파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핫했던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호실적을 내고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전체적인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보기술 섹터가 장중에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엔 임의소비재가 조금 앞지르는 모습이긴 했는데, 정보기술 쪽에서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7월에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그 하락 추세 자체를 벗어나려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 한 9%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전자장비 쪽만 하락을 했는데 통신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산업 쪽에서 에너지 섹터만 이제 좀 2.2%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에너지 장비 쪽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글로벌 파운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칩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주당 55센트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기간도 4분기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퀄컴도 이제 실적 기대치를 좀 맞췄죠. 그리고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에도 PC 시장이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지난밤에 그런 상황이었고,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앞으로도 좀 더 실적 기대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가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헤드라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이야기인데요. 인텔이 미 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보할 예정인데, US 디펜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국방 쪽 반도체 계약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하고 이제 군사 시설 관련된 어떤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한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예상치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텔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저력, 기업의 저력에 대해서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도에 반도체 칩법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부에다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선두가 되겠다 이렇게 정부하고 협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텔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달, 6월달 계속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던 그런 종목인데 목표가 50달러까지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한 20% 이상 이렇게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좀 더 지켜보면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런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특집인 것 같은데요. AMD와 엔비디아가 ARM 반도체에 칩을 탑재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PC 시장이 잔뜩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ARM 홀딩스 다들 아실 겁니다. 9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제가 그때 좀 거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공모가 아래에서 계속 반등 형성하면서 오다가 이제 51달러 공모가 살짝 올라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ARM이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돼가지고 PC를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은 지금 AMD와 엔비디아하고 반대쪽에는 애플, 퀄컴,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PC 시장이 좀 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PC 시장이 이제 겨우 이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ARM의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PC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 ARM도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기대를 하는데, ARM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2022년도 회계연도보다도 매출 순이익이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뭐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도 없는 상황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 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